예, 우리 한국인과 필리핀 여성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코피노라고 하는데요. 우리 지역 대학생들이 최근에 이 코피노 관련해서 책을 한 권 출간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전북대학교 권예리, 강성덕 학생과 함께 책과 관련된 이야기 또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본인 소개를 좀 멋지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대학교 중어중문학과 4학년 권예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대학교를 졸업한 강성덕이고요. 이번 프로젝트 팀에서 팀장을 맡았습니다. 그 책이 이제 바로 이 책입니다. 네. 지켜보고 책 제목이 지켜줄게예요. 예. 이 책을 어떻게 해서 그러면은 관심을 갖게 됐어요? 이 코피노에 대해서 우리 강성덕 학생이 먼저. 네,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시사상식 스터디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게 처음에 어쨌든 취업을 준비하는 입장 학생에서 이제 취업을 준비하면서 시사상식 스터디를 하고 이제 그날에 이제 화제가 되는 것들을 찾아보는 도중에 이제 우연치 않게 기사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기사가 바로 이제 필리핀 검찰총장이 내한을 했을 당시의 한 발언인데요. 예. 그때 당시에 그 필리핀 검찰총장이 어떤 말을 했냐면 이제 그 방문 당시에 해서 그 코피노 문제를 조속히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한국 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해서 그 기사를 보고 저희도 이제 깜짝 놀라서 좀 더 이거 어떤 내용인가 깊게 알아보게 되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코피노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요? 먼저 어머니로부터 자라는 아이들이에요. 한국인 아버지로부터 버려진 아이들이 많아서 저희 다문화 가정 이제 멘토링을 했던 팀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조금 감정이입도 됐고 해서 아이들이 버려지지 않고 따뜻한 가정에서 따뜻한 환경 속에서 자랐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두 분 외에도 한 서너 명이 더 있다면서요? 네, 저희 팀원은 총 7명입니다. 그러면은 이 책이 나오기까지 이제 한 1년 정도 네. 과정을 겪었는데 네. 그 경과를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처음에 그 검찰총장 얘기를 듣고 관심을 갖게 된 이후부터. 네, 그 이후로 저희가 장기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기약이 없었어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프로젝트였거든요. 물론 지금도 진행 중이긴 한데요. 먼저 저희가 현장에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갈 수 있는 지원금이 필요를 해서 그 지원금을 받기 위해 저희가 프로젝트 제안서를 작성을 하고 이런 좋은 취지로 저희가 현장의 모습을 담아오겠다라고 이제 제안서를 작성을 해서 공모전에 당선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지원금을 받아서 현지 조사를 떠났었고요. 현지 조사를 가기 전에 저희가 사전에 머릿속에 숙지해야 할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서 국내에 있는 관련 기관들을 돌아다니면서 전문가 상담도 받고 멘토링도 하고 하는 식으로 자료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지로 떠나서 저희가 관련 기관들 그리고 코피노 아이들 그리고 한국 아이들과 비슷한 사례로 일본의 자피노 아이들을 현지에서 만났었는데요. 그 아이들과 그 관련자들의 이야기를 담아와서 한국에 돌아와서 이런 책으로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지도 방문하고 네. 또 코피노 가서 아이들 만나보고 또 인터뷰도 하고 네. 1년 만에 이제 지켜보고 지켜줄게라는 이 책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 책은 주로 이제 어디에 초점을 맞췄어요? 단순히 코피노들의 삶이에요? 아니면 그들의 어떤 점에 인권이라든지?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대학생 시선에서 입장을 보자면은 이 코피노들을 지켜주고 우리가 지켜볼게 이런 의미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피노들을 그냥 당장 지켜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을 좀 개선하자라는 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나 되는 것 같아요, 코피노들이? 솔직히 어느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필리핀 특성상 주민등록 체계가 한국처럼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주민등록 자체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코피노들이 많았어요. 빈민가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자신의 신분이 없는 상태로 이름만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라고 정확한 전문가의 추산은 할 수 없지만 관련 기관들에 의하면 약 3, 4만 명 정도 존재한다고 해요. 삶이 어떻든가요? 아무래도 한 부모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것도 또 어린 시절에 가장 힘이 되는 아버지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 아이들은 아무래도 좀 무력함을 느끼게 되고 또 또래 친구들에게 또 놀림을 받기도 하고 아무래도 어머니 혼자서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보살펴야 하는 입장이니까 또 생활도 나아질 수도 없고 그런 게 계속 악순환되고 반복되는 게 저도 보면서 정말 안타깝다고 느꼈습니다. 아빠를 굉장히 많이 찾을 것도 같은데 어린 이들이기 때문에 네, 어땠어요? 사실은 만나보니까. 한국을 되게 그리워하고 아빠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기다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뭐 최근에도 그렇고 몇 년 전에도 그렇고 한국의 몇몇 방송사들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국을 방문한 코피노 아이들이 있었는데요. 아버지가 그리워서 그들을 찾으려고 한국에 왔지만 실제로 아버지를 찾고 연락은 되지만 아버지들이 만남을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베트남도 보면은 베트남 전쟁의 어떤 상처로 인해서 라이따이한 네. 그런 문제도 있었고 네. 필리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6.25 참전국이기도 하고 장충체육관도 또 원조에서 지어준 고마운 나라인데 우리가 또 이런 상처를 주지 않나 싶은데 아이의 아빠가 놀랍게도 현지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있는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대학생도 있었다면서요. 어떻습니까? 파악을 해보니까 현지 가서. 저희 또 우연치 않게 저희 팀원 둘 중에 이제 권예리 학생과 제가 이제 대학교 시절에 이제 필리핀 어학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제가 당시에 직접 가서 본 것도 그러고 이번에 다시 한번 가서 본 거를 정확히 해보면은 학생들이 조금 어쨌든 무책임하고 그거에 그 성 문화에 대해서 그리고 성에 대해서 좀 정말 많이 알고 있지 못한 그래서 조금 더 무책임하고 오히려 좀 그냥 가볍게 여기고 그러한 것들이 또 이게 또래 문화에서는 또 뭐 이 친구도 하고 저 친구도 한번 해봤다는데 나도 한번 호기심에. 그렇죠. 아무래도 또 어린 학생들은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또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곳에 좀 장기적으로 사업차 방문해서 방문해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학생들과는 다르게 이제 장기 거주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기 거주를 하다 보면은 그분들이 이제 거기서 만나서 또 사귀는 필리핀 여자분들과 함께 오랜 기간 동거를 하면서 이제 필리핀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그분이 같이 살아주고 이 사람이 오래 있을 걸 아니까 설마 날 떠나겠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좀 안심하게 되고 그냥 믿고 살아가는 도중에 이제 이제 그 사업차 왔다가 이제 일이 없어지면은 끝난 경우에는 그냥 무책임하게 한국으로 돌아가 버리고 연락처도 안 남겨주고 그냥 끊어버리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좀 허탈감도 많이 느낄 거고 또 많이 무책임한 태도를 보면서 저희가 또 되게 좀 많이 분노를 분노하고. 느끼기도 그랬습니다. 중고등학생이 또 대상이 된다고 하니까 필리핀이 이제 영어를 통용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름 방학 또 다가오면 대학생들도 이제 상당히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교육은 전혀 안 해서 지금 가는 거잖아요. 네. 무엇보다도 그 교육이 우선이겠는데요. 또 필리핀은 여성들이 캐톨릭 신자가 많기 때문에 네. 임신을 하게 되면 출산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또 코피노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증가 추세든가요? 어떻습니까? 네,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특히나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원정 성매매 그런 관광 상품 역시 증가 추세여서 조금 제가 분노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올 초에도 지금 SNS 통해서 그 성매매 했던 남성들이 그대로 온라인상으로 좀 다 보도가 됐잖아요. 네. 여권을 또 위조해가지고 그렇게 또 신분을 감추면서까지 성매매를 하는 사례도 직접 또 봤다면서요. 네. 네. 코피노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필리핀 여성들도 한국 사람을 만남에 있어서 약간은 의심을 한다고 해요. 최근 들어서. 그런데 그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위조된 여권을 가지고 와서 이게 나다. 나 이 여권 맡겨놓고 가겠다. 그럼 여권 맡겼으니까 난 돌아오겠다는 거 너는 믿어라. 이런 식으로 속인 다음에 한국으로 떠나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현지에서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최선의 양심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를 해주기를 원하나요? 필리핀 정부라든지 NGO 단체들도 만나고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먼저 두 가지를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이미 생성된 아이들을 보호하고 돌봐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더 이상 이런 코피노 아이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그런 거를 막아달라, 인식의 전환을 해달라, 혹은 제도적 차원의 개선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강성덕 학생이 이번에 경험하면서 네. 일본 사례가 귀담아 볼 것 같아요. 자피노 경우에는 어떻게 정부라든지 기업이 나서서 해결을 하든가요? 자피노는 이제 필리핀과 일본인 사이에 태어난 자녀겠죠? 네. 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본 정부에서와 또 일본 기업 그리고 또 민간 차원에서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한 기관을 방문하긴 했는데요. 그 기관의 경우에는 이제 취업 교육과 일본어 그리고 또 일본 문화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면서 일본인인 거를 되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너는 일본인이다라고 인정을 해주면서 그런 움직임도 보였고, 또 일본 정부 차원에서도 출입국 관리법이나 또 국내 법령 등을 개정을 해서 이제 부모 중에 한 분이 일본인일 경우에 그 외국 국적을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물론 자피노뿐만이 아니라 다른 해외 혼혈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쉽게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있고, 또 일본 문화와 또 일본 역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받게 되면은 이제 일본 기업에 조금 더 쉽게 취업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코피노들의 삶이 이제 빈민가에서 살아가고 힘들다고 미혼모로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아빠 되는 사람이 한 30만 원 정도라도 생활할 수 있게 매달 네. 보내준다든지 그런 최소한의 양심을 좀 가졌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사실 최소한의 양심이라면 가장 먼저 성매매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아이들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아이들이 이미 몇만 명이 생겨났는데, 아이들이 아빠를 찾겠다고 연락을 했을 때 아빠들은 나는 너를 모른다, 혹은 난 너네 엄마도 만난 적이 없다 하면서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사실상 태어난 아이들은 잘못이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아빠들이 그 해결을 해주지 않는다면 한국 정부나 한국의 사람들이 나서서 그 아이들을 우리의 핏줄임으로 끌어안고 케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가서 현지 이제 탐방해서 만나본 아이들 가운데 기억에 남는 가슴 아픈 아이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강성덕 학생이 만나본 코피노 가운데 네. 좀 잊지 못할 사례가 있다면? 저희가 어린이 유치원을 방문했습니다. 그 유치원이 그냥 필리핀 아이들 유치원이 아니라 코피노 아이돌만을 수용하고 있는 그런 유치원이었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이제 아이들도 필리핀 이름도 있고 또 이제 한국 이름도 가지고 있고 그런 아이들이 있었는데, 또 너무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아직 이게 무슨 상황인지도 잘 모르고, 또 자기 입장에서도 이제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도 아직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게 또 제가 바라본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으면은 내가 그걸 느끼면은 어떠한 뭐 해결 의지나 이런 게 방법을 찾아볼 텐데, 그렇지 않고 그냥 마냥 뛰어놀고 순수하게 웃고 떠들고 그냥 있는 아이들을 그냥 바라보고 있자니 정말 저도 가슴 뭉클하게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예, 우리 권예리 학생은요? 저는 빈민가에서 하루 3끼가 아니라 하루 한 끼도 못 챙겨 먹는 아이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한국 NGO 단체에서 거기도 이제 지원 재정에 한계가 있어서 매일은 도시락을 제공해주지 못하고 일주일에 서너 번 이렇게 재정에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그쪽 아이들한테 음식을 제공해주고 있었는데요. 그거를 받겠다고 비 오는 날 몇 시간씩 줄을 서 있더라고요. 그 음식을 받아서 집에 있는 애기 갓난 아이한테도 줘야 된다고. 동생에게 또. 네. 야.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로서는 뭐 일본 정부 아까 얘기 있었지만 네. 뾰족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건 있어 보이지 않네요.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정부 차원의 대책이 따로 없는 상황이고, 이제 다문화 지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지원법. 네, 그 경우에도 이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또 한국에 살고 있는 혼혈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이기 때문에, 또 현재 코피노 아이들은 이제 필리핀 현지에 있고 부모가 확실하지 않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원을 아예 받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 이후에도 조금 뭐 나아질 것이 없고 또 관심도 많이 더뎌져 가는 것 같아서 그게 좀 더 아쉽게 느꼈습니다. 네, 대학생이 시각으로 본 코피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책까지 내왔는데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경각심이 느껴지는 건 이제 성매매 연령층이 중고등학교 나이까지 내려왔다는 거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는데 이 책을 가지고 어학연수를 가기 전에 특강도 좀 하고 동료들 전북대학교 후배들 위해서 그런 움직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 저희 학교에서도 1년에 몇백 명 혹은 그 이상의 학생들이 필리핀으로 어학연수를 가고 있습니다. 예. 단순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 필리핀으로 어학연수 가는 대학생 혹은 중고등학생이 매년 늘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들에게 우선적으로 성에 관련, 성의 정체성에 관련 혹은 뭐 자신의 책임에 관련된 성교육을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단순 필리핀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몇 달 전에 논란이 됐었던 칠레 외교관 사례처럼 여성들을 조금은 낮은 위치에 있다고 보는 혹은 우리나라보다 조금 못 사는 나라에 있는 여성들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폄하하는 네, 남성들의 인식을 조금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남성인 우리 강성도 학생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 갖고 있어요? 저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성에 대해서 조금 더 개방적으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좀 제대로 된 성교육이나 성문화에 대해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걸 듣고 자라는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차이를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외국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문화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고 또 부모님들이 가정에서도 이제 이런 건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성이란 어떤 것인가 이런 거에서 가르치는 것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지역 사회에서 이제 대학의 역할이 꼭 이제 학생들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 시민들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런 열린 강연 같은 거를 한번 계획을 한다면은 이제 아무래도 좀 더 경각심을 갖게 되고 많은 관심을 갖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얘기 나누면서 영어 배우는 거 이상으로 어쨌든 인성에 있어서 성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자칫 그 가벼운 생각으로 호기심에 의해서 상대 그 필리핀 여성은 미혼모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잖아요. 네. 따끔하게 어떤 체계적인 성교육이 앞서야 된다. 영어 교육 못지않게 그런 생각을 가져봤고요. 이 책 글쎄요. 5명, 6명이 이제 동아리에서 힘을 합해서 만들었는데 한 사람이 만드는 것보다 또 여러 사람이 만드는 게 쉬울 수도 있지만 또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점이 힘들었습니까? 이 책 나오기까지. 아무래도 저희가 학교 여지껏 다니면서 책을 써본다는 게 책을 쓰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보고 또 그 정보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많은 원고를 써놓고 또 이제 팀원들과 이거는 어떤 논란이 되지 않을까 또 논란이 이걸 썼을 때 어떤 파장을 일으킬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고요. 또 그리고 저희 이제 지도 교수님께 이제 이 책을 보여드리고 이제 자주 이야기를 하면서 좀 많은 수정도 거치고 또 이제 많은 조언도 들어가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면은 생각이 각각 다르고 또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또 우연치 않게 이렇게 한 프로젝트에서 다 모두의 생각이 비슷하게 일치하게 되는 것은 그런 걸 보면서 또 되게 뿌듯함을 느끼고 이렇게 책이 나오게 된 거에 대해서 정말 많은 뿌듯하겠죠. 네. 어쨌든 1년 동안 고생했고 현지까지 또 짧은 일정이지만 다녀왔고 어때요? 이 결과물이 나오고 나서. 결과물을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뿌듯한 게 먼저인데 저희는 이제 처음에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과연 전공자도 아닌 관심만 가지고 학생들이 시작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줄까? 어떻게 보면 조금은 민감한 사회적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꺼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우리가 의도했던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질까라는 고민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저희가 필리핀에서 몇십 년씩 살았던 학생들은 아니지만 짧은 그 현장 조사 기간 동안 최대한 어떻게 많은 것을 보고 올까
그런 고민들도 많이 했었고 어떻게 하면 진짜 모습을 담아서 그 아이들의 진짜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을까 정말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진짜 진심이 아이들을 조금 케어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대한민국 국민들께 좀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떤 뭐 준비 기간 1년이 길다면 길겠지만 또 깊이 면에 있어서 전문가가 쓴 책은 아니지만 순수하게 학생들이 진정성을 갖고 책을 썼을 거라는 믿음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이제 졸업반이고 졸업을 했지만 이 책을 계기로 해서 좀 더 낮은 곳에 있는 사람,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을 갖는 쪽으로 진로를 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취업 준비를 하는 학생 입장에서 이제 졸업을 하고 또 많은 걸 또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또 결과물을 갖고 있고 또 이런 것을 1년 동안 진행을 하면서 이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어떻게 보면 제가 앞으로 이쪽 길로 나갈까라는 고민도 하고 있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연 잘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조금 더 눈길이 가고 그쪽 관심이 가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될 수 있다면은 이쪽 낮은 곳에서 좀 더 바라볼 수 있고 또 저뿐만이 아니라 저보다 더 힘든 사람들 이제 이런 분들을 좀 더 많은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또 다른 일들을 또 해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 권예리 학생은 네, 저는 전공이 국제개발협력인데요. 저개발도상국의 인권에 관한 이제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평등한 조건에서 마시는 물 걱정 없이 지붕이 있는 따뜻한 집 안에서 책상이 있는 편안한 교실에서 공부할 수 있는 아이들의 인권을 위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이게 이대로 끝이 나면 좀 서운할 것 같기도 해요. 네. 한 두 번째 서적이 나온다면 이제 첫 번째 책이 나왔으니까 두 번째 책이 나올 때는 더 깊이 있고 무르익은 책이 나올 것도 같은데 그리고 네. 이 문제가 이걸로 인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코피노 문제가. 네. 그래서 누군가는 지속적으로 후배들이라도 좀 계속해서 관심을 갖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저희 차원에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관련된 자원봉사 활동도 계속 하고 있고 관련된 일을 하시는 NGO 단체의 스텝으로 계속해서 조금씩이라도 일손으로 도와드리면서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함께 작업을 해서 조금 더 진정성 있고 깊이 있는 결과물이 또 한 번 나올 수 있도록 이제 진행해 볼 계획입니다. 어때요? 저희가 이제 일단 프로젝트 팀이고 이렇게 1년 동안 진행을 하면서 또 다른 후배들에게도 많은 귀감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학교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대외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면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저희 뒤에 이어갈 수 있는 다른 또 팀이 나왔으면 좋겠고 저희 자체에서도 이제 어떻게 하면은 또 이 프로젝트를 이어나가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코피노 문제가 그래서 정말 범정부 우리나라 차원에서라도 야 학생들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고 작은 움직이지만 작은 물결이지만 네. 나중에 이제 이게 커져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 이제 나설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예, 한 송이의 꽃이 또 그 주변을 화단으로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네. 두 학생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뭐 자녀가 이제 대학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요즘 청년들 굉장히 뭐 N4 세대네 해서 우울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꿈을 갖고 있고 뭔가를 해보려는 의지가 있어서 참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모처럼 이렇게 방송에 출연했으니까 부모님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살고 있고 나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고 인사 말씀 할 수 있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짤막하게.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사실 많은 것이 앞을 가로막고 있고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지만 저희가 하고 싶은 것,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모님이 든든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네, 저도 대학 졸업을 하고 이제 취업 준비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바로 취업이 돼서 직장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많은 걱정이 있으실 텐데 저도 이번 프로젝트를 하고 이렇게 다른 관심을 갖게 되면서 저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뭐든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큰 거잖아요. 두려움 없어졌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두 분이 생각하는 꿈 꼭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 코피노 문제도 잘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간절하게 가져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인데요. 효도를 하고자 할 때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맛집에서 외식도 좀 하시고 부모님끼리 모처럼 좋은 얘기도 좀 많이 나눌 수 있는 행복한 시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